톡포투데이. 한 해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이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되는 그 순간, 그 소중한 이야기들 한아름 리포터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를 통해서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부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취재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리니만큼. 기부도 나눔의 하나지 않습니까? 마음 그럼요. 조금만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나누다 보면 커다란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소소한 나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볼 분은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 재능기부센터의 장우철 대표인데요. 혹시 광주 재능기부센터 들어보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렇게 기부하는 곳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사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재능기부센터인데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광주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재능을 통해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의 이야기 장우철 대표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요. 이런 재능을 소중한 가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능이 필요한 분과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연결해드리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기부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후원을 해주신 분들 중에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다른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소방관 같은 분도 쉬는 날을 이용해서 폐지하고 공병을 주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기부를 해주시는 등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저희 트럭이 10년 넘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3천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아서 또 새로운 트럭을 구입하는 등 항상 매일 감사한 과정에 있습니다. 광주 재능기부센터 중앙정부나 지자체 후원은 받지 않고 회원의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큰 후원금보다는 이 개개인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좀 많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동참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녹음 컷에서도 들었지만 내 일 하다가 쉬는 날에 나가서 공병이나 폐지 줍고 뭐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용돈 같은 거 기부한다는 얘기가 의미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요. 실제로 가보면은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었구나. 내가 항상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사용했던 인형들, 장난감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함께 실천하신 분들, 컵라면도 있고요, 쌀도 있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게 기부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장우철 대표는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눔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생각을 나누는 것, 그것이 모두가 기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기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광주 재능기부센터는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몰래산타도 함께 시민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몰래산타에 참여한 홍영웅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재직 중인 홍영훈이라고 합니다. 저 대학생 때부터 이제 봉사활동 통해서 재능기부센터라는 곳이랑 계속 같이 해왔고, 이제 직장인 되고 나서는 이제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같이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가지고, 이번에 몰래산타는 이제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제 제가 토요일에 할 때는 이제 참여가 가능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 루돌프 역할이 있고, 이제, 선물을 나눠준 산타 역할이 있는데, 산타 역할로서 참여했습니다. 선물만 주고 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얘기랑을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같이 이제 좀 살아갈 수 있고, 따뜻한 세상을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시간이, 쉬는 날에만 가능하긴 한데, 이제 그래도 이제 못하는 날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오히려 더 조금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홍영훈 취재는 대학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쭉 해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타는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산타를 무서워하고 낯을 가려가지고 정말요? 네, 그래서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제가 힘들진 않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도 교대 근무라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쉽진 않잖아요. 직장 네.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낸다는 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네.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부모님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홍영훈 씨는 대학교 시절에는요. 사랑의 공부방 봉사단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이제 방 한 칸을 공부방으로 꾸며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내 방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서 그 아이들의 미소를 생각하면서 4년 내내 꾸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워서 그러니까 부모님 따라 했겠죠.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리니까 그 했던 경험에 의해서 커서도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신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어서 내일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 일정 때문에 몰래산타가 오늘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지난주에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탄절에 특별한 행사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지만 성탄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 형편 때문에 결혼식을 못했던 부부를 위해서 열리는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풍선 아트나 떡 기부 그리고 메이크업 나눔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실제 내일 열리는 결혼식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박민철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구 가족센터에 아시는 센터장님이 계셔서, 네, 이제 그분 소개를 받게 됐는데, 내일 결혼식 하실 분들의 어떤 사정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처지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풍선으로 이제 좀 남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 제가 좀 그렇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남들한테 좀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그게 저는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그러니까 성탄절에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일 진행이 됩니다. 서로 재능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그중에서 이제 박민철 씨는 결혼식에서 풍선 아트로 나눔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광주 재능기부센터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다른 일을 제쳐두고 참여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내일 열리는 결혼식이 이제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혼식이나 결혼 사진을 한 번도 찍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듣고 이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박민철 씨도 어려운 형편으로 나눔과 봉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나도 좀 나눔을 할 수 있겠다, 봉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다시 그 도움을 갚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봉사 릴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일이 결혼식이라서 굉장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축하드리고 이어서 광주 지역에서 15번째 연탄 나눔과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온정 나눔 봉사단 유정종 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정종입니다. 예, 온정 나눔 봉사단 단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봉사단인 것 같은데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온정은 그 한자로 따뜻한 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온정하면은 온 정성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온정 나눔 봉사는
그냥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봉사단. 벌써 15년째 나눔과 봉사 이어오고 있네요. 예. 회원들 또한 시민, 학생, 학부모, 또 선생님들, 또 교직원들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분들이랑 같이요. 예. 해주고 있어요. 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는 약 후원 회원님들 한 100여 명, 그리고 거기다가 봉사를 직접 해주시는 분까지 해서 예. 꽤 많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회원들이 활동해주고 있죠. 예. 연탄 나눔 요즘에 좀 힘들 것 같은데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 이제 15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광주 시내권에 있는 곳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시피 했고요. 이제 시내에 있지만은 옛날 마을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 곳. 예. 그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연탄을 떼고 있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이거 이제 좀 보일러로 기름 보일러로 바꾸면 어때요? 했는데 그분들은 바꾸고 싶어도 바꾸고 나서 기름 그 유지비 그것이 그 어려워서 그냥 연탄을 지금도 떼고 계셔요.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으실 텐데. 예. 네. 이제 배달 봉사도 하십니까? 배달 봉사뿐만이 아니라요. 네. 저희들 그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저희 봉사단에서 매월 반찬 나눔하고 있어요. 아. 매월 반찬 나눔하고 5월에는 선물 꾸러미, 그다음에 10월, 11월에는 연탄 나눔, 12월에는 어제죠. 사랑의 산타 선물 나누기, 뭐 이렇게 연탄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오고 있네요. 예. 15년째 쭉 봉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자원봉사 활동이 주는 기쁨 내지는 보람 아닐까요? 예. 사실 저 처음 이거 시작할 때요. 네. 15년 전에 제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야, 옆구리를 쿡 찔렀죠. 10만 원씩만 내자. 우리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컸네요. 15년 전이면.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당시 그 적십자사에 가서 이거 그 이웃을 위한 연탄 배달에 써주세요 하고 주고 왔어요. 예. 근데 뭔가 허전해요. 그 말은 기쁨과 보람이 있기는 하지만 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모금도 이제 내놔라가 아니라 모금도 하고 회원도 늘려가고 하면서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쌀을 사서 이렇게 전달하는 일들을 했죠. 초등학생 그때 참여했던 초등학생이 지금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아마 이게 정말 기쁨과 보람이었구나. 예. 아마 지금은 이게 습관이 돼서 그만두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예,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들 하세요? 특히 그 초등학생들 이번에 저는 기왕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좋겠다 해서 항상 우리 봉사단하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진제 초등학교 학생회 친구들 한 35명 정도랑 같이 했어요. 네. 그 친구들이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눈 이야기를 저한테 선생님이 전해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1년 동안 학생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려운 가정, 할머니 혼자 계시는 가정에 연탄을 날랐었거든요. 그 가정을 보고 직접 연탄을 나르고 그리고 그 연탄 창고 보고 이런 거 보면서 그동안 했던 어떤 그 활동보다도 의미 있고 즐거웠다고 내년에 중학교 가더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봉사의 그 재미에 빠져들면 이거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까? 네, 그렇죠. 특히 학생들은 네. 점점 커가면서 그런 보람과 즐거움이 커졌으면 커졌지 아마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힘이 나는
있죠. 사람은 처음에 착하게 태어났나 봐요. 이런 걸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걸 보면. 그러게요. 5.18과 제주 4.3 교류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네네. 우리 그 후원 회원 중에 제주에서도 약 15분 정도가 해마다 후원을 해오고 계셔요. 네. 오늘 맨 받기만 하다가 어떻게 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6년 전에 그래 제주와 광주의 공통점이 공권력의 희생이라는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가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다가 4.3 유가족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쌀을 전달하는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랑 가가지고 제주 북초는 유가족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하루에 막 한 동네에서 400여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곳 경로당에 가가지고 아이들은 위로 공연도 하고 또 쌀도 전해드리고 또 저는 가서 또 웃음 치료도 해드리고 그렇게 아마 시간 보내렵니다. 예. 여러 곳 다녀보셨으니까 어떤 도움이 어디에 절실하더라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연탄을 그 해마다 배달해드리는 그 어르신은 올해 이제 94살이신데, 네. 그분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외지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삶은 참, 제가 보았을 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계가 나오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말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웃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연탄을 나르면 항상 방문을 해서 연탄 창고를 확인하고 거기를 채워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그 어르신이 이 옆집은 연탄은 안 떼지만 이런데 즉 우리가 발로 뛰면서 찾아보아야 될 그런 가정들이 참 많구나. 더불어서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네.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그런 그 행정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아닌 가정이 중간에 이렇게 결손이 생기거나 한부모가 되거나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잘 찾고 또 어떻게든 그분들이랑 같이 당신들이 외롭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전해주는 거 아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봉사고 또 도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사회적인 연대, 내 시간을 함께 쓰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솟구치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봉사는 제가 봤을 때 처음이 제일 처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요즘은 각 지자체 광주 같으면은 동서남북구 광산구 또 각 그 시군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네. 자원봉사센터의 문을 두드려서 어떻게 후원할까요? 어떻게 봉사할까요? 하면은 전부 자세하게 안내해줘요. 네. 특히 정말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우리 또 NGO 사회적인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제발 좀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센터 네.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누리집에 보면 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상상 이상의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봉사단 단장으로 계시니까 바라는 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나라 봉사 저는 출발이 특히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출발한 봉사활동이 계속 점수를 위해서 출발한 봉사활동이 이어진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저는 누구나 그냥 내가 살아있음만으로도 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 사람을 보고 웃어주는 것, 미소, 봉사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것,
만나는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조금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 실례합니다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것. 그 어떤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봉사잖아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충분히 이웃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까지 1,000원 가지고 뭘 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좀 뗐으면 참 좋겠다. 우리 회원들 중에 어떤 초등학생 친구들은 올해 연탄 한 장이 1,000원이었어요. 작년에 900원에서 1,000원 한 장을 보내준 친구도 있어요. 너의 1,000원 한 장은 하룻밤 어르신들이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 친구는 아마 더 용돈을 모아서 내년에는 10장, 20장으로 또 나눔을 이어갈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 다 있다고 보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 손도 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는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따뜻한 촛불이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온종 나눔 봉사단 유정종 단장이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네, 얼른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안 좋은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더욱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말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을 해주시고 원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눔이나 봉사라는 게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게 꼭 큰 것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그만한 실천이 모여서 이제 힘든 사람들한테 하나의 응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옆에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을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우리 광주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걱정거리 없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가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같은 말씀들 하세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예, 따뜻한 마음. 오늘 따뜻한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